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 인베스테이너. 자, 오늘도 여러분들 어김없이 저희 업사부 그리고 여벤져스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자, 시장은 수상하지만 저 업사부와 함께 시장을 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여벤져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라님부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제는 여러분의 구세주로 거듭나고 있죠. 우리 주식계 구세주 세란 버핏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추천주 나오면 날아가기 바쁜 정말 구세주라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아니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하는데 신기하게 더 잘 갑니다. 시장은 빠지는데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원님도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도 발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주사인 볼트 이주원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종목 IMBDX와 현대차로 수익화 시켜보신 분들 계실까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정보 함께 할 테니까요. 주사인 볼트 이주원 기억해주세요. 네,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분 다 사실 안 계시는 두 분의 종목도 상당히 시장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쏙쏙 뽑아오는지 오늘의 종목도 기대할게요. 네. 자, 그렇죠?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을 보여주는 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죄송하게도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조금 이해를 좀 부탁드려요.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십시오. 자, 시장이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는 자리에서 반등을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지금 보시다시피 추세 하단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 전운이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오늘 밤 미국에서의 시장의 모습만 나쁘지 않다면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 다만 오늘 밤 미국에서 사실 지난 금요일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주식들이 급락을 했잖아요. 네. 그 반등이 급락의 절반을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전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10% 빠졌으니까 마이너스 5%대 이상까지 올라가 주는 모습을 보면 그나마 내일을 좀 안심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너무 설발로 올랐나? 이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의 어떤 장 상황의 내용이 그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잘 갔었던 반도체, 그렇죠? AI 반도체 이런 쪽들이 상당히 크게 빠지는 모습들이었고 힘이 없었죠. 그 다음에 전력 설비 이쪽도 그것에 힘입어서 올라갔었던 거잖아요. 네. 전력 설비가 되어야만 그 산업에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동안 시장을 지탱해주던 그 두 가지 섹터가 오늘 상당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운이 감돌다 보니까 또는 이제 방산이 새로운 슈퍼사이클이야 하는 이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방산주도 좋았었지만 오늘은 아닌 모습이 됐어요. 또 그러는 사이에 이란, 이스라엘이 이제 주고받고 했는데 서로 이제 좀 발뺌하는 것 같죠? 네. 그렇지 않나요? 네. 내가 너 때렸어. 아프지? 하나도 안 아픈데? 그죠? 하나도 안 아픈데 때렸냐? 뭐 장난감 같은데 뭐 이러면서 나는 우리가 피해 없으니까 다음 공격에 대한 어떤 얘기가 없어요. 네. 사실 이스라엘도 그거 한번 공격 막는답시고 1조 8천억, 2조 원 가까이 썼거든요. 너무 많이 하루에.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어떤 분위기가 쟤네들 봐라 발 빼는 것 같네. 솔직히 이란이 제대로 칠 것 같았으면 헤즈볼라 지상군이 들어오면서 공격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야, 네. 너네는 가만히 있어. 우리가 조금 때리고 보고 말게. 그랬으니까 이게 분위기가 야, 확전 아니야. 그래서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그다음 아마 두 분이 또 짚어주실 것 같은데 오늘 강세였던 섹터에서 그 이유들이 또 오늘 우리 시장이 유난히 좋았던 부분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제가 또 강의 시간에 요거는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잠시 후에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 분 네. 네. 좋은 섹터, 나쁜 섹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핫 섹터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세라노핏이 고른 핫 이슈 섹터 첫 번째는요, 자동차주입니다. 금일 주사인 볼트의 우리 현대 자동차 그리고 기아 등 자동차주가 상승했는데요. 이는 올해 1분기 판매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됨이
기대되는 덕분이라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는 줄었지만 SUV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등 상대적으로 비싼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우리 양호한 실적이 기대되고요.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 금리 인하 지연 전망으로 인한 달러 원 환율이 급등하고 있죠. 이러한 자동차주는 내수보다 통상 수출이 훨씬 압도적으로 높기에 환율 효과로 실적에 플러스 요인이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자동차 오늘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섹터 중에 한 가지였는데 최근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뭐 특히 우리 주사인 볼트께서 네. 현대차를 이야기하고 탑픽 종목으로 선택한 이후에 현대차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그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아주 자동차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핫 이슈 섹터는 제약 바이오입니다. 제약 바이오,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브랜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다룰 수 있도록 허가받은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약 바이오 오늘 왜 떴을까요? 먼저 여러 회사들에서 파킨슨병, 난소암, 비만 치료제 등 치료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HLB는 중국에서 난소암 치료제로 새롭게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우리 제약 종목들 오늘 대동고려삼 9.78%, 신풍제약 8.51%, HLB제약 6.30% 상승 마감했으니까요.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려울 때 제약바이오가 한 번씩 이렇게 강한 힘을 쓸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시장이 정말 강세장이 됐을 때 네. 거의 끝물에 올라가는 섹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말고 네. 정말 와 이럴 때 있어요. 네. 그러면 거의 시장이 거의 꼭지에 달할 몇 달 이내에 몇 개월 이내에 네. 시장이 고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섹터는 한 번 정도씩 정말 어렵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해가지고 가장 어려워하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예요. 특히 바이오. 예, 손실 한 번 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반토막 금방 됩니다. 경험 지금도 물려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 50%. 예.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가 진짜 갈 거 다 가고 나면 갈 거 정말 다 가고 나면 그때 제약바이오가 정말 올라갑니다. 그러면 진짜 안 가리고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조만간 시장이 몇 개월 이내에 진짜 큰 꼭지를 찍을 수도 있겠구나.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죠. 이제 아직 대상승 나오지도 않았어요. 시작도 안 됐나요? 그럼요. 우리가 이제 큰 대상승은 앞으로 제가 예측하는 저만의 이제 생각입니다만 네. 앞으로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대세 상승기를 겪을 거야. 그래서 대략 우리가 강의 초기 때 첫 네. 주에서 그 파동 공부했었잖아요. 네. 사이클. 그게 이제 사이클이 10년과 20년이 겹치는 구간이 2027년. 음. 그러니까 2024년이니까 24, 남았네. 25, 26, 27. 27년. 그러니까 현재부터 약 한 3년 반 정도의 상승기가 남아 있고 우리 세라님의 바이오 제약 바이오주는 3년 후쯤에나 그 안에 안 없어지기만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어서 안 돼, 안 돼. 제약 바이오는 그 어떤 시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 건드리시기보다는 정말 이제 야 진짜 갈 거 다 갔어. 더 이상 갈 게 없어. 그러면 제약 바이오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역사적으로 한 번씩 그렇게 반복이 좀 됐었으니까 네.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핫이슈 섹터는 약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반도체주입니다. 네, 지난 19일 엔비디아는 10%나 폭락하며 금일 우리나라 반도체도 아주 하락했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폭락 그 이유가 뭘까요? 엔비디아는 올 초부터 석 달간 98%나 급등하며 가격 부담이 큰 가운데 전 세계 거시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급등한 테크주에 차익 실현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반도체 업황의 실적 전망은 꾸준히 상향될 전망이지만 속도는 시장의 기대만큼 따라오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회의록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로부터 GPU를 공급받아 서버 컴퓨터를 만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잠적 실적 발표를 미루면서 주가가 25% 폭락했는데요. 이 또한 엔비디아의 악재로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참, 저 이슈가 진짜 주말 동안 좀 많은 공포감을 네. 안겨준 그런 내용이죠. 네. 상당히 지금도 과연 오늘 반등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폭에 반 이상을 올려놓아야 안전할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뭔가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이제 그런 것들도 뭐 이따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주실까요? 네. 저의 두 번째 핫섹터 금융입니다. 금융은 금전을 융통하는 일인데요. 특히 이자를 붙여서 자금을 대차하는 일과 그 수급 관계를 이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금융주들의 실적 보고가 있었죠. 이 금융주들의 실적 기대감에 금융 테마 크게 오르면서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나왔는데요. 이게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결국 저 PBR 기업들의 상승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다소 일단락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함께 기술주들은 하락세들을 보았는데요. 그 영향에 오히려 금융주들은 훈풍을 맞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금융주들 KB금융 9.58%, 하나금융지주 8.21%, 제주은행 2.88%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게 정말 오늘의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이유였죠. 네. 그래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은 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여소야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배당 수익을 과세를 분리한다? 이게 가능할까? 이거 배당 소득이 누가 제일 많을까요? 돈 많은 사람. 그렇죠. 대주주 이거나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정책을 어떻게 또 갖고 갈지. 네. 그러면 이거 재벌들 감세되는 거 아니야? 부자 감세 또 아니야? 그러면 과연 민주당에서 이걸 통과시켜 줄란가 어쩔란가 모르겠어요. 뭐 우리가 뭐 정치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나 싶은데 어찌 됐건 이제 그러한 이유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그런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부터 시작해서 그런 혜택들을 하겠다. 그러니까 잘 해봐라 이런 부분들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알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그로 인해서 은행, 그 다음에 증권, 보험, 그 다음에 지주사,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네. 이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요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 섹터이기도 해요. 저피별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같이 올라갔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그 영향도 약간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세의 가장 1등 공신은 바로 요거였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엄청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올라간 거가 낙폭 과대예요. 2차 전지. 낙폭 과대. 정말 많이 빠진 애들이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반도체 그리고 전력 많이 올라갔던 것들이 차익 시장에 나오고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2차전. 그 이제 높이 올라갔던 거를 팔고 바닥에 있는 걸 사는 거죠. 그 돈의 이동이 이렇게 이어나면서 AI 뭐 챗GPT 관련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빠진 것들, 많이 빠졌던 것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거나 2차 전지 쪽도 뭐 일단 대형주 쪽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것들로 강력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오늘의 일단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시장이 과연 바닥이 찍혔는지 아닌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방송에서 다 하지 못하는 얘기는요. 이 방송이 마무리되면 저희가 한 4시 50분 종료되잖아요. 5시에 과외하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은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얘기도 드리고 같이 공부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의 강의를 위해서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근데 오늘 시장이 네. 좀 많이 궁금한 사항들이나 뭔가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네, 제가 좀 뉴스도 보고 하니까 미국이 그 빅테크나 나스닥 중심으로 폭락을 했는데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특히 우리가 엔비디아가 네. 마이너스 10% 어떻게 네.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네. 가장 주목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AI 이 기대감이 그 주가를 계속 끌고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TSMC나 ASML 같은 이런 기업의 실적에서 약간 실망감이 좀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단기 고점 어떤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주춤하지 않을까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그냥 무작정 계속 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 하고 있는 찰나였는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가 원래는 실적 발표 전에 사전 발표를 해요. 네. 아, 우리 이런 것도 좋은 것도 있고요. 우리 이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한데 요번에는 그거 안 하겠대. 그러니까 쟤네 맨날 뭔가가 좋은 거 있어갖고 막 자랑질을 먼저 하더니 이번에 자랑질 안 하네? 뭔가 안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겹쳐서 매물이 좀 쏟아지는 그런 이유들이 한 가지가 있고 지금 이제 중동에서 어떤 확전적인 분위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주말 지나면서 좀 마무리되는 그런 국면이긴 한데 아무래도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한 가지 요소였을 거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 제가 이제 요거를 자꾸 얘기를 드리긴 하는데 환율이 지금 오늘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장을 보니까 1380원, 1380원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시장이 흔들려요. 오늘도 그랬어요. 아침에 조금 밀릴 때는 1380원을 넘어가고 있을 때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다시 이제 지금 1379원 되거든요. 현재 네. 왔다 갔다 좀 합니다. 뭐 이런 정도에서 1380원 아래라고 하면 그나마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기준을 좀 잡고 생각을 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게 1380원을 다시 이렇게 넘어가면 다시 1400원 가고 더 이상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돼요.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약하고 이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니까 강달러가 문제야. 그러면 도대체 강달러가 지금 왜 나오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겠죠. 네. 자, 다음 이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또다시 올라갑니다. 4.66 오늘 이제 점심 때 찍은 건데 4.64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4.62 넘어 올라가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4.6 이상으로 가면 어쨌든 빅테크 주식들은 네. 돈을 쉽게 구해야 돼요. 계속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쉽게 융통하고 그거 갖고 사업하고 자꾸 그렇게 돼야 되는데 돈의 사용비가 비싸지니까 돈을 구하기가 어렵죠. 네. 네. 그러니까 빅테크가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막 시작되고 돈이 막 풀려나면서부터 빅테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네. 그냥 논리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돈 풀리면 빅테크가 금리 떨어지면 빅테크가 가장 많이 올라. 반대로 금리 오르고 유동성 회수하면 빅테크가 제일 많이 빠져.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반대로 전통적 굴뚝 산업을 갖고 있는 그런 애들은 반대로 움직이게 또 되어 있겠죠. 네. 아무튼 그 부분들을 이제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달러 원 환율은 1380원 아래에 있을 때 시장이 안정적이고 미국 국채 10년물은 4.6 아래로 그러니까 내일 시장도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지금 환율이 원화 약세로 가잖아요. 원화 약세로 가면 지금 자동차도 괜찮은데 여기 보시면 지난번에도 제가 강의해드렸던 것처럼 그럴 때 자동차 섹터 뭐 호텔 레저나 필수 소비재도 있지만 가장 압도적으로 자동차 섹터의 영업이익이 상당히 민감하게 좋습니다. 네, 반도체는 안 좋아요. 요 부분들도 분명히 하나 우리 시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강달러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거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된다고 봐요. 강달러 이유. 강달러 이유가 여기에 이제 미국 정부의 재무부의
그 현금 자산, 그러니까 네. 계좌예요, 계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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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가 여기에서 늘어나요. 요게 오. 4월. 오. 그죠? 네. 4월. 왜 여기서 늘어날까? 왜일까요? 왜? 세금? 네, 소득세 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오. 4월은 소득세를 납부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국민들이 미국의 세금은 후덜덜해요. 네. 그죠? 맞죠. 알죠? 미국의 세금은 후덜덜하고 만약에 납부를 못했다. 뭐 이제 유예 신청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어쨌든 못 내면은 과태료가 25%까지 붙습니다. 와우. 어마어마한 잔인한 나라예요. 진짜. 예. 빨리 세금이. 내야 그러면 얘네가 걷어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4월에. 네. 반대로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목돈이 툭 나가겠죠. 네. 그죠? 네. 그러면 돈이 없어. 당장 나 이거 생각 안 하고 써버렸어. 미국 사람들 신용으로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세금 낼 돈이 없네? 어떻게 해? 대출? 갖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그쵸, 아, 그쵸. 팔아. 예. 주식 조금 팔아. 요즘에 시장이 빠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네네. 나 지금 당장 세금 낼 돈 없어. 아니 주식이라도 팔아서 내야 될 수도 있고. 자,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달러잖아. 달러. 그죠? 네. 미국 돈으로 세금 낼 거 아니까 달러로 세금을 내요. 어디다 내요? 미국. 정부에다 내요. 그죠? 네. 미 정부에다 내. 미 정부는 계좌를 어디다 갖고 있어요? 중앙은행에 갖고 있죠. 네. 연준에 갖고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 시중에 돌고 있는 달러가 어디로 갑니까? 연준. 연준으로 흘러 들어가네. 그래서 달러의 유동성이 납세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장이 어때요? 지금 돈이 안 달러가 풀렸어요. 없어요. 넘쳐요? 부족해요? 부족해요. 줄어들고 있죠. 네. 그래서 달러가 강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예,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래서 우리 한은 총재께서도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400은 그때 넘어갈 때 야 이거 너무 심한데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어. 우리는 할 수도 있고 방법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400은 넘어가면 내가 뭔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잠깐 내려왔죠. 네. 자 그러면 요게 25일 정도까지 이게 일정이 있다고 하면 한국은행에서도 1,400원 넘어간다고 개입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일 때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5일 전에는 뭔가가 한은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25일이 지나고 나면 얘네들도 시중에 돈을 달러를 너무 많이 걷어들였다. 다시 몰래 풀자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환율 1,400원 안 돼. 조치 취하자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나타난 게 아마 25일 내지는 25일 지나서. 네. 그래서 만약에 오늘은 시장이 반등을 했어요. 그죠? 네. 오늘은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시장이 다시 조금 나빠져서 한 25일까지 주 거의 말까지겠죠. 목요일이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아마도 변화를 갖는다고 하면 한 25일 직후부터 뭔가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만약에 반등이 25일까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또 되려 거기서부터 조금 주춤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방이면 그때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고 올라갔으면 내가 현금 만들었다가 다시 바닥 잡아야지 라는 생각하는 게 아마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런 얘기를 일단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중에 어떤 부분들이 시장을 다시 강하게 치고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려면 어떨까요? 그렇죠. 네. 아까 같은 이제 그런 달러가 빨려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단되고 마무리가 네. 되고 그 다음에 지금 M7이라 그러잖아요. 네. M7 애들 여기는 이제 엔비디아랑 없지만은 어쨌든 애플이나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구글, 뭐 MS 요게 뭐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어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 엔비디아 그렇게 빠진 게 TSMC 실적 봐라. SMR 실적 봐라. 별론데? 그래서 빠졌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면 보여주면 돼. 실적으로. 그러니까 23일 테슬라. 이거 문제잖아요, 테슬라. 그렇죠. 이번 사이버 트럭도 리콜. 맞아요. 그죠? 리콜이에요, 리콜. 그리고 이제 안 팔리니까 재고가 많아서 할인해 갖고 팔잖아요. 중국에서. 네, 할인. 중국에서는 모든 차종, 유럽에서도 우리나라 왜 할인 안 해주는 거야? 자, 어쨌든
테슬라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24일 수요일은 메타, 25일 여기 25일 또 있네. 25일에 구글과 MS 시가총액 1위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적인 부분들이 걱정을 해소해줘야 돼요. 괜찮네. 야 실적 보니까 괜찮네. 빠졌으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구만. 너무 올라서 비싸서 못 샀는데 야 떨어졌으면 실적 좋은데 뭐 믿고 사자 이럴 수 있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가를 좀 보면 그 다음에 뭔가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좀 제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아마 우리 두 분도 항상 요런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네. 어찌됐건 실적 때문에 주가가 바로 오르고 내리고가 막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실적을 향해서 갑니다. 결국에는. 아니 이 기업은 돈도 잘 벌고 회사도 좋고 다 좋은데 왜 주가가 안 올라갈까? 이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네. 자기 때를 아직 못 만나서 그럴 때가 있지만 어쨌든 만약 내가 이거를 기다릴 건지 아니면 손절치고 다른 종목을 할 건지라는 판단할 때 어쨌든 실적이 좋은 기업은 실적 안 좋은 거는 하면 안 되죠. 버티면 안 되죠. 그죠? 그런 건 단타나 치는 거고 실적 안 좋은 건 단타나 치는 거고 실적 좋은 기업들은 모아서 좀 크게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아마 주말 동안 걱정되시고 그래도 오늘 반등이 나왔으니까 조금 마음의 안심이 되셨겠지만 네. 우리가 아직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슬픈. 자료를 제가 잘못 보내는 바람에 그래서 요거는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조선산업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거 우리 세라님이 만들었던 자료에 숟가락을 하나 얹어봤어요. 요거는 요 하면은 자 그래서 요렇게 해요. 사업 분야들이 있는데 지금 국내 조선업 수주 잔량 추이봐요. 와 어마어마하죠. 계속 늘어납니다. 네. 잔량이 이렇게나 쌓였어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저가 수주해가지고 적자에 허덕이면 안 돼요.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네. 예, 자기나마 경쟁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원자재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철강 가격이나 이렇게 올라버려서 되려 뒤로 손해가 나는 그런 상태가 있었지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물량은 많이 잡았어. 그리고 이제 지금 뭐라 그래요? 요 클락슨 신조선가 이게 뭐예요? 새로 만드는 배의 가격. 그쵸. 새 차 가격, 중고차 가격처럼 중고 성가가 아니라 새 신조선가. 그래서 계속 이게 어때요?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어때요? 수주는 그렇게 많고 그러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도 매출. 커지고 이익도 커질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어라고 보는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잘 안 보일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요건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달성률이 지금 2021년에도 목표치보다 151%, 뭐 173%, 140%, 여기서도 130%, 120%, 188%, 이렇게 계속 달성했다는 거야. 뭐 초과 달성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쭉. 그래서 좋다. 일단 좋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지금 2021년 정도부터 지금 턴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네. 아까 봤던 수주잔고와 그다음에 신조선가를 생각해 보니까 와 매출이 훨씬 좋겠구나. 배값이 쌀 때 수주 잔량이 이렇게 없을 때 정말 힘든 시기예요. 요런 2016년, 17년 뭐 이럴 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요때 엄청 늘어났죠. 네. 2003년, 4년, 5년, 6년 해서 그래서 이때 조선업이 호황이 대세 상승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뭐 거의 50배 올라간 것도 있고 100배 와. 가까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주가가 이 시기에. 근데 지금 요 시기에 나왔던 게 지금 여기서 다시 반복되는 거 아닌가. 왜? 배가 20년. 수명이 있죠. 수명. 네. 배의 설령이라고 합니다. 설령. 배의 수명을 배의 수명을 설령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의 수명이 약 20년에서 30년 정도 사용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돈 있는 나라에 돈 있는 그런 회사들은 이제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새 차, 돈 있는 사람들은 새 차 사고 중고로 팔고 또 새 차 사고. 맞아요. 그죠? 뭐 돈 없는 사람이 중고차 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개발도상국에 또 그런 데들도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통 그런 애들은 이제 비싸게 배를 못 사고 중고로 사요. 막 위에 가판 막 빵꾸 나 있고 막 이런 거. 밑에는 튼튼하니까. 배는 바다에는 떠. 근데 위에는 뭐 크레인도 설치했다가 띄어내고 뭐 하니까 이제 위에는 조금 엉망이 됐겠죠.
나고 녹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배들을 이제 중고로 팔고 자기네는 다시 배가 필요하잖아요. 팔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다시 도래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신조선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수선, 고부가가치, 영업이익이 많이 남는 배들을 일단은 우리가 수주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그리고 이제 방산 우리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그죠? 지금 보면 방산은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요 두 기업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기업만. 그래서 뭐 광개토 대왕급 뭐부터 시작해서요. 특히 잠수함. 예.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강해요. 네. 잠수함은 하나오션이 강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뭐 쭉쭉쭉 있어서 이것이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어때요? 함정, 글로벌 함정 시장의 추이가 이렇게 되는 구간이다. 앞으로 29년까지도 예상을 해봤을 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좀 보면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을 타고 가고 있는 것 같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강의 자료를 다 만들어 놓고 요거를 언제 쓰나? 못해서 상당히 아쉬웠는데 어쨌든 한번 짚어드렸으니까 이제 자료를 보고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큰 돈이 움직이는 게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증권 시장을 움직이게 할 때 우리 환자체증 잊지 말고 거기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면 증권 시장은 어렵다는 것도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는데 부족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우리 이제 이 시간이 끝나고 5시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5시에 유튜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선택된 종목들이 상승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제 방송에 나왔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갖고 오셨던 종목 YIK. 예, 이거 오늘 또 올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금요일 날 오르고 또 올랐어요. 왜냐면 걱정을 했거든요. 그날 종목을 이제 선택하고 이제 나름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준비하는 사이에 상한가에 가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소개해도 될까 말까 걱정을 하셨는데 이게 어쨌든 올랐으니까 네, 그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손절가 부분들에 다시 내려오지만 않으면 혹은 이제 어떤 중요한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 한 9,000원 정도 깨지지 않으면 그냥 한 번 정도 계속해서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시장만 받쳐주면 되는데 급락장만 안 나오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가 되시지요? 네, 그죠? 과연 오늘은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자, 우리 세라님 시작해 주세요. 네, 오늘의 세란 버핏의 탑픽 섹터 자동차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수출의 비중이 큰 만큼 고환율의 대표 수혜자로 꼽히는데요. 미 고금리 장기화에 중동전 불안이 겹쳐 올 들어 원달러 환율이 7% 넘게 오른 점은 우리 자동차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기차 수요 부진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채워주고 특히 SUV나 프리미엄 브랜드 등의 고부가 가치 자동차가 우리 판매가 확대되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어 선정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자동차 뭐 종목은 이따가 또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우리 주원님이 현대차를 갖고 왔을 때 야 네.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된다기보다는 나름 뭐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갖고 오신 이후에 가격을 뛰어넘는 그런 가격까지 올라갔거든요. 오늘 24만 6천 원까지 올라가고 24만 5천 원으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략이 하신 분이 계시다면 뭐 누구나 수익이겠죠. 네, 네. 누구나 수익이겠죠. 그래서 상당히 자동차 섹터가 강한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종목도 기대가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또 상당히 조금 굵직하거나 안정적인 종목을 잘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원님.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섹터의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선택한 섹터는 바로 원자력입니다. 이 원자핵의 붕괴나 핵 반응의 경우 방출되는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연쇄의 반응을 일으키며 동력 자원으로 쓰일 때의 원자핵 에너지며 인류에게 수력, 화력에 이어 제3의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원자력, 석탄을 뒤이어 한국에서 31%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앞으로 에너지 안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 원자력은 발전이나 선박의 동력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조선 선박 같은 종목들이 상승세를 탄다면 함께 상승할 종목이니까요. 함께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 뭐 3요소 이렇게 하면 네. 자본, 토지, 노동 이렇게 배웠죠. 네. 우리 언제 배웠나 모르겠네요. 중학생 때 배웠을까 아니면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뀌었죠. 그렇죠.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은 지금 시중에 돈 많이 풀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토지는 높이 올리면 됩니다. 아파트도 고층 공장들도 높이 올라가죠. 심지어 그러니까 밭도 채소를 키우는 거 스마트팜도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공중에 돌아나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도 중요하지 않아. 이제 노동이죠. 노동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그때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AI. 사람이 아닙니다. 자동화. 네. 사람이 아닌 분이다, 그죠? 로봇이죠, 로봇. 자동화되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로봇은 기계는 어때요? 전기를 먹잖아요. 네. 네. 자동차도 맞아요. 석유가 아니라 이제 전기를 먹는 차가 계속 늘어나고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어느 나라가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가가 노동력을 대체하는 우리가 지금 뭐 굳이 뭐 동남아나 어떤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의 전기 요금이 싸다면 싼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국가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어떤 생산을 해냄에 있어서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원자력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비 오면 어쩔 거야. 풍력, 바람 안 불면 어쩔 건데 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려면 아무래도 원자력 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하고 오늘 또 키포인트 뭔가 있을까 한번 또 알아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종목 공개를 하죠. 제가 말이 많으면 시청자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죠? 네. 자, 종목 공개하시죠.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DIC입니다. DIC는 자동차 기어와 전기차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특히 국내와 해외에 자동차 부품 납품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테슬라에 이어 현대차의 차세대 전기차 감속기 주요 부품을 전량 수주에 공급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DIC는 오는 2분기부터 DIC 미국 자회사인 데일 USA의 폭스바겐향 기어 부품 생산이 시작되고 4분기부터는 현대 모비스로부터 전기차 감속기 주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아 우리 연매출의 28%를 달성함이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핫했던 섹터죠. 로봇 감속기 시장의 신규 진입과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도 앞으로의 성장을 기대케 해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도 초강세. 뭐 이제 시장만 받쳐지면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구나라고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지향적이잖아요. 전기차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감속기. 요게 반드시 필수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늘 수급 상당히 좋았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자, 과연 이제 공략은 또 어떻게 해서 갖고 가게 될지 또 이따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원님의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제가 선택한 섹터 중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 원자력과 화력발전소 계측 제어 설비와 정비를 하는 기업입니다. 왜 많은 원자력 기업 중에 우진엔텍을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엔 세울 3호기, 4호기 상업운전이 예정됨에 따라 발전소용 계측 정비 수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원전 해체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텐데요. 국내외 원전 해체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국책 과제를 통해 원전 해체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를 기반으로 해외 사업 진출도 추진 예정이니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지금 원전주가 오늘 상당히 강세를 나타냈어요. 한전기술을 포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대형주들도 올라갔는데 체코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하고 이제 프랑스 두 국가에서 경쟁을 합니다. 거기서 6월에 이제 수주 결정이 날 건데 그 기대감이 살아 있어서 그거 결정되기 전까지는 원전주가 그래도 한 번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탈락됐다, 에이 그럴 때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그리고 우리나라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잘 보면 좋겠다. 가장 경쟁이 미국이었는데 미국이 떨어져서 해볼만 한데 이렇게 돼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제시 한번 전략 제시 한번 해주시죠. 네, DIC 매매 전략은요. 우리 눌림목 나와주면 5,800원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800원 구매해서 우리 목표가 7,400원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손절은요. 금일 저가였던 5,200원까지 떨어진다면 다음 기회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00원의 매수, 그죠?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제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눌러줄 때에 지지받을 만한 자리가 요 앞에의 그 고점 있죠. 요 앞에 고점. 요런 자리들이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면은 요 위에 머리털 같은 꼬랑지에서 지지를 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혹시나 너무 싸게 기다리다 보면은 안 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 5,800원 잡으신 것 같아요. 요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하면은 한 5,700원 근처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 이게 이 절반을 그 이탈시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확실히 세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절반을 이탈시키는 눌림목이 올 때는 별로 안 좋죠. 그러니까 앞서서 있어서도 이렇게 많이 안 내려오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쭉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뭐 거래량 상당히 괜찮으니까 눌림목 뭐 한번 공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주원님의 전략은요? 네, 우진엔텍 공략해 보겠습니다. 우리 우진엔텍 지금도 잘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잘 나갈 전망이기 때문에 25,000원이 되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의 1년치 최고가에 미치는 37,000원이 37,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럴 일 없길 바라지만 만약 우진엔텍이 14,000원까지 빠진다면 손절해야겠죠? 네네네. 14,000원 조금은 우리가 손절가를 약간 높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의견에 따라서 생각 봐야 되겠지만 저는 아마 18,000원 깨지면 손절을 감행하지 않을까. 아니 18,000원도 좀 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5시 여러분들 다시 거기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기서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소요됐네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5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